바쁜 일상에서 잠깐의 휴식을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간과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특히 출근길에는 항상 한 손에는 커피, 다른 손에는 가방을 들고 정신없이 집을 나서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하루의 피로가 몰려와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하루의 반복 사이에서 5분을 따로 떼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바쁜 현대인을 위한 5분 스트레칭 루틴이라는 글귀를 본 철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글쓴이는 이 간단한 루틴이 어떻게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글을 읽어 내려가며 자신도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철수는 알람을 5분 더 일찍 맞춰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5분 더 잘 수 있는데 무슨 스트레칭이야 라고 생각하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지만 철수는 어제 본 그 글의 호기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네 발을 짚고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시작하는 캣카우 포즈였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등을 둥글게 만들었다가 다시 아치를 그리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철수는 자신의 등 근육과 척추가 시원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목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좌우로 고개를 천천히 돌리니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 쌓였던 긴장이 풀리는 듯했죠. 쉬지 않고 이어지는 스트레칭은 어깨와 팔 근육을 위한 것이었는데 철수는 두 손을 깍지 껴서 위로 쭉 뻗어보았습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온몸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철수는 하체의 긴장까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런지 자세로 다리를 번갈아 뻗으며 근육을 늘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수는 그저 느긋한 심호흡을 하며 1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했지만 그 1분은 하루의 운명을 예감하게 했습니다. 스트레칭 후 철수는 자신이 꽤 상쾌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출근길은 어제보다 환해 보였습니다. 철수는 그렇게 자신의 아침 루틴에 5분의 변화를 주었고 마음의 여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에서 큰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꾸준히 이 스트레칭 루틴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그 5분이 없으면 허전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었지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일으킨 긍정적 여파는 철수를 넘어 그의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전파되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새로운 하루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딱 5분의 시간 투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예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던 지영이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퇴근하게 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업무와 마감 날짜 때문에 터질 것만 같았고 집에 도착할 때쯤엔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터질 듯한 스트레스에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영이는 서너 시간을 자기 전까지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해소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이라는 글을 발견했다. 글에는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는 몇 가지 운동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첫 번째 운동은 딥 브리딩이었다.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긴장을 풀어준다고 했다. 지영이는 매우 간단해 보여 바로 실행하기로 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쉬며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정리했다.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다음 운동은 스트레칭이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몸이 많이 뻐근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필요했다. 지영이는 그래서 제안한 몇 가지 자세, 예를 들어 고양이 자세, 상체 옆으로 늘리기 등 가벼운 스트레칭을 따라해보았다. 몸의 긴장이 풀리는 느낌에 그녀는 좀 더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은 간단한 요가였다. 이전에 요가를 배운 적이 있는 지영이에게 있어 이 운동은 익숙하면서도 재미있었다. 유튜브에서 초보자용 요가 영상을 찾아 천천히 따라했다. 요가 매트 위에 누워 심호흡을 하면서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요가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몸의 구석구석을 정리해주는 느낌이 들었고 머릿속 혼란도 서서히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도했다. 팔굽혀펴기와 스쿼트와 같은 간단한 동작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근육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꼈다. 운동을 통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기분 전환도 되는 듯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서 지영이는 활력을 되찾게 되었고 다가오는 새로운 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운동이 지친 일상 속에서 그녀를 다시 일으켜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이제 이러한 운동들을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로 지영이는 바쁜 날에도 몇 분씩 시간을 내어 딥 브리딩이나 스트레칭 등을 실천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삶의 방식을 새롭게 찾았다.
이는 그녀가 좀 더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지영의 생활 속 간단한 변화들은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녀를 더욱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따라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나 활동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피트니스였다. 직장을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일하는 동안 사람들은 서서히 운동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꽉 막힌 실내 공간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니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때 등장한 것이 다양한 온라인 피트니스 플랫폼이었다. 집에서 하는 피트니스의 세계는 이렇게까지 다양할 줄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많았다. 요가, 필라테스, 근력 강화 운동부터 심지어 댄스 피트니스까지 집을 나가지 않고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다. 온라인 피트니스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었다. 자신만의 시간표를 짜서 새벽이든 심야든 운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체육관에 가는 시간을 아끼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었다. 하지만 혼자서 운동을 한다는 것이 초보자에게는 큰 도전일 수 있었다. 그럴 때 도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커뮤니티였다. 여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동작 피드백 기능, 이나 실시간 방송은 운동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진전을 격려할 수 있었고, 이는 목표 달성과 지속적인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매일 같이 접속하여 자신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주간 목표를 설정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피트니스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홈짐을 아예 갖추기도 하여 자신의 공간에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소화해 나갔다. 온라인 피트니스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피트니스 전문가들도 변화를 맞이해야 했다. 이전처럼 대면 강습에 의존할 수 없었던 그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클래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질의 응답 시간을 늘리고 개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결국 집에서 시작하는 홈 트레이닝 비법은 그저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의 스타일에 맞게 운동을 융합하는 삶의 방식으로 정착했다. 온라인 피트니스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도 온라인 피트니스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단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운동하며 찾아낸 신체와 정신의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결국 온라인 피트니스는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골 마을에 영혼의 찬란함이라 불리던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주민들이 모두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마을의 비결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여행자 한 차이가 이 마을에 우연히 발을 들이게 되었다. 차이는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마을에 도착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에 자연스레 매료되었다. 그는 마을에서 며칠을 머물기로 결심하고 그들만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차이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연못가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연못가를 걷고 있던 참이었다. 할아버지는 활기찬 아침 운동, 이 젊음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며 아침 일찍 일어나 자연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활력의 원천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차이는 마을의 작은 텃밭을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모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식사 때마다 신선한 채소를 먹었고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화학 비료 대신 자연 비료를 사용하여 채소의 영양을 극대화했다. 이는 두 번째 비결, 균형 잡힌 식단이었다. 그러다 차이는 마을 내에서 명상 수업을 하고 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고 했다. 그녀의 명사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깊은 집중을 가능하게 하여 정신적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세 번째 비결은 명상과 마음 챙김이었다. 며칠을 마을에서 더 머물며 차이는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배우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몸의 수분을 유지했고 이는 정보생기 있는 피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는 네 번째 비결이었다. 차이는 다른 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낮잠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하루 중 일정 시간을 꼭 잡으면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이는 신체적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이것이 5번째 비결, 충분한 휴식이었다. 또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작은 일상에도 함께하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이는 상호 간의 행복과 유대감을 증대시켜 그들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었다. 6번째 비결은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였다.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활동을 탐험했다. 창의적인 취미 생활을 통해 그들은 지속적인 도전을 받아들였고 이는 그들에게 젊고 활기찬 삶을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7번째 비결은 배움과 성장이었다. 차이는 마을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떠나기 전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젊음의 비결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만의 삶으로 돌아가 이 비결들을 실천해 보기로 했다. 그 결과 차이는 이전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전파했다. 이렇게 해서 영원의 찬란함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많은 이들의 삶에 빛이 되는 전설이 되었다.